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8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새댁입니다. 한참 서로에게 적응해가며 소중한 첫 해를 보내야 할 시기인데 요즘 마음 한켠이 무겁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바로 시댁 문제 때문인데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나름대로 긍정적이고 유연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적당히 조율하고 예의를 지키며 불편한 상황도 잘 넘기는 편이라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벽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에는 한 가지 일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요. 사실 저도 제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을 피하거나 억울한 건 감추지 않고 나름대로 소신 있게 말하는 편이에요. 그런 저이지만 최근 시댁에서 오가는 이야기 속에서 형님과 아주버님, 그러니까 남편의 형과 형수님의 태도는 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불순한 계산과 의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님을 저희 부부에게 맡기려는 뻔한 계획도, 나아가 본인들 자식까지 제가 챙겨주길 바라는 속셈이 슬쩍 보이는 겁니다. 겉으로는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엔 모든 부담을 막내 부부인 우리에게 조용히 교묘하게 넘기려는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특히 아주버님은 그나마 조심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은 인격자셨고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하시긴 했지만 그 이상의 무리한 요구나 강요는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형님, 그러니까 아주버님의 아내 되시는 분은 달랐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저를 바라보는 눈빛, 말투, 그리고 미묘하게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노골적인 거리두기와 책임 전가의 기운이 진하게 풍겼습니다. 남편은 형이 하나, 누나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3남매 집안의 막내 부부인 셈이죠. 그런데 얼마 전 갑작스러운 비보가 찾아왔습니다. 지병으로 오래 앓고 계셨던 시아버님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모두가 충격 속에 장례를 치르고 겨우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남편은 어느 날 밤 저를 조심스럽게 불러 앉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혹시 같이 살면 어떨까 생각해봤어.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닥쳐온 이야기였고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우리에게는 너무 큰 변화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사실 저는 시부모님을 꼭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언젠가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고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온다면 그게 꼭 장남 부부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누가 제일 여유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맞는 것이 맞다고도 여겼어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진짜 필요하면 나도 시어머님 모시고 살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효도니까.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진심이나 상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떠넘기기로 느껴졌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의 말과 행동, 태도에서 진심 어린 가족의 책임감이 아니라 자기 짐을 내려놓으려는 이기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깊이 고민 중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맞는 일일까요? 부담을 감내하며 참고 따르는 것이 진짜 효일까요? 아니면 이대로는 안 된다며 처음부터 선을 그어야 하는 걸까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어머님과의 합가를 제안하기 전에 이미 저는 시댁 사정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마음에 걸렸던 건 시어머님이 형님 댁 아이들 2명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버님과 형님 두 분 모두 정말 바쁜 직업을 갖고 계셨습니다. 회사가 워낙 야근도 많고 밤샘 근무까지 잦은 상황이라 아이들을 매일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조카들은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시어머님 댁에서 자고 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조용히 묵묵히 아이들을 챙기시고 학교 데려다주고 밥 해주시고 밤엔 늦게까지 아이들 숙제까지 봐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즈음 남편이 조심스레 저에게 어머님과 합가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꺼낸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단순히 어머님 한 분과 합가하는 것만으로도 결혼 초반의 저로서는 큰 변화인데 그 뒤에 숨어있는 의미, 즉 조카들까지 내가 돌봐야 할 수도 있다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정말 버겁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사는 건 괜찮아. 내가 모시고 살아야 할 상황이 오면 모실 수 있어. 하지만 조카들까지 우리 집에서 챙기게 되는 건 안 될 것 같아. 그 말에는 저의 모든 고민과 현실적인 한계가 담겨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왔는데도 집엔 아이들이 있고 저녁상은 꼬박 차려야 하고 아이들 숙제도 빨래도 뒷정리도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구조. 이건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제 일상 자체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100번 양보해서 어머님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의 책임은 나도 버겁고 솔직히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남편은 잠시 조용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나도 내 생각이랑 같아. 우리 생각 어머님께 잘 말씀드릴게. 괜히 오해 생기지 않게. 저는 그 말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내 입장을 이해하고 혼자 짐 지우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래. 우리 부부는 함께 가는구나 하는 신뢰가 생겼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고민을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님께서 먼저 단호하게 정리를 해버리신 겁니다. 나는 누구하고도 같이 살 생각 없어.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고 괜히 너희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님은 결코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분이 아니셨어요. 하지만 본인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 스스로 선을 그으신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어머님이 참 현명하고 깊은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시집살이라는 걸 거의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은 늘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가끔 말투나 생활 방식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건 솔직히 친정엄마와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수준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디 가서 시집살이 힘들었다고 하면 욕먹겠다. 그만큼 저는 편하고 감사한 결혼 생활을 해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느꼈어요. 아무리 좋은 시댁이어도 경계는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경계는 내가 먼저 선명하게 그어야 무리한 희생을 강요받지 않고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요, 최근 들어 예기치 못한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시어머님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잦은 피로와 가슴 두근거림 정도였는데 검진을 받아보니 심장질환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당장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남편과 저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시아버님께서도 몇 개월 전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죠. 당시에도 별다른 전조 없이 평소처럼 지내시다 갑작스레 쓰러지셨던 터라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님 본인은 나 아직 멀쩡하다며 괜찮다고 하시지만 홀로 생활하는 것도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는 아주버님이 어머님을 모실 차례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어머님께서 아주버님 댁 아이들을 돌봐주시며 사실상 가족처럼 함께 생활해 오셨고 부모님을 모시는 순서랄 것도 없이 상식적으로 가장 가까이 지내고 의지해왔던 쪽이 그쪽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주버님과 형님은 두 분 모두 맞벌이를 하고 계시고 형님은 철야 근무까지 자주 하셔야 하는 직업이세요. 형편상 둘 중 한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형님이 결국 일을 그만두고 어머님과 합가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쪽으로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쪽에서 어머님을 모시는 상황은 오지 않겠지 적어도 당분간은 말이에요. 하지만 지난 주말 남편과 아주버님이 조용히 얘기를 나눴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이 오갔다는 것을 듣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방이 2개밖에 없잖아. 아이들 둘에 우리 부부까지 딱 맞는데 어머님까지 같이 살기엔 너무 비좁아. 계약이 내년에 끝나니까 그때 이사 갈 때는 좀 넓은 데로 가서 다시 모실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너희 쪽에서 어머님 좀 맡아줄 수 있을까?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조금만 여름까지 단어 하나하나는 조심스러웠지만 결국은 조카들까지 포함된 어머님 돌봄을 우리에게 넘기겠다는 말이었어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라지만 저에게는 그 시간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그동안 어머님이 아이들까지 봐주시며 너무나도 고생해 오셨고 이제 와서 그 짐을 우리가 짊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어머님을 모시는 것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제 입장은 분명하고 일관됐습니다. 조카들 돌봄까지 책임지는 구조는 안 된다. 하지만 어머님과 합가하는 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었죠. 우리 어머님을 모시는 건 괜찮아. 필요하면 우리가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지금 우리 집에 빈 방도 있으니까
어머님이 오셔도 돼. 그냥 이대로 아이들 없이 어머님만 함께 생활하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제 말은 이기심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과 자기 방어였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 결혼 생활도 저 자신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어머님 역시 지금처럼 아이들까지 챙기며 고생하시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몸이 더 나빠지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쉬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저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시조카들까지 저희가 함께 돌보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전부터 양육 방식에 대해 신랑과 깊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둘 다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막연히 아이를 낳는 것보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를 한 명만 낳자. 그것이 저희의 최선이자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아기를 둘 이상 낳게 되면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몸이 건강치 않으셨고 자신의 건강 하나 챙기기도 벅찬 상황에서 아이 돌봄을 부탁드리는 건 도저히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저희 친정엄마도 아직까지 현역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아이를 장기간 맡기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물론 베이비시터나 외부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낯선 이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컸고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저희 부부는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한 명의 아이에게 집중하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고 돌보자.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더라도 우리 둘이 함께 충분히 키워내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에 지금 시댁에서 조카들까지 돌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은 우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문제였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버님과의 대화 자리에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형, 어머님을 모시는 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우리 집에도 방이 하나 있고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도 괜찮아. 하지만 아이들까지 우리 집에서 챙긴다는 건 그건 안 될 것 같아. 남편은 말끝마다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어요. 그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지 1년만 참는 문제가 아니라 1년 동안 우리 부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는 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버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딱 1년만 계약만 끝나면 이사 갈 거니까 그때까지 잠깐만 부탁하는 거야. 그 말에 저도 남편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깐만이라는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란 걸 우린 알고 있었거든요. 그 잠깐이 결국 끝을 알 수 없는 희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로리는 이미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대화의 방향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시어머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은 두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 중 조용히 끼어드시더니야 단호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진 할게. 근데 나중에 내 몸이 안 따라주면 그때 다시 생각하자고. 누구랑 살지는 그때 정하는 거야. 두 아들이 조용히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만큼은 매섭게 아주버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동생한테 조카들까지 맡기라고 한 개개네 부부 보고 살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거 알아? 내 애는 내가 키워야지. 1년이면 된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냐. 그 순간 제 가슴이 찡하고 울렸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제가 간절히 바라던 말이었거든요. 누군가 우리 입장을, 특히 제 입장을 이해하고 지켜주는 어른의 목소리. 그 말을 해준 분이 바로 시어머님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스스로 나설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상의 부담은 아들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나누길 바라셨던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참 현명하시고 따뜻하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지켜주셨다. 며칠 전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신우영님, 남편의 누나이자 평소 조용하고 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올케 너 아기 곧 가질 계획이면 어차피 회사도 그만둘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조금만 일찍 그만둬도 사실상 큰 차이는 없는 거잖아.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근데 말이야,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불안해. 너희도 신혼이니까 둘만의 시간 필요한 거 당연히 알아. 그래서 그냥 1년만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조금만 앞당겨줄 수 있다면 형네도 너네도 다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말 속엔 간절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억지로 강요하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무거운 고민을 오래 품고 건넨 요청이라는 것이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제 입장을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형님,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아기를 가지게 되면 휴직 후 복직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퇴사를 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돼서 실업급여도 못 받고 어떤 보장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앞으로 평생 외벌이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그만두는 건 저희 부부한테는 너무 큰 손실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신우 형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으셨어요. 안다. 그래서 더 미안해서 말 꺼내기 어려웠어. 올케가 싫다고 해도 거절해도 정말 아무 말 못해. 그냥 엄마 혼자 있는 게 너무 불안해서 딸 입장에서 염치 없는 걸 알면서도 말한 거야. 너한테 이런 말해서 정말 미안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니 상대가 비상식적인 사람이었다면 저도 화를 내며 단칼에 안 됩니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우 형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평소에도 조용하고 사려깊고 우리 부부에게 손해되는 일은 절대 먼저 말 꺼내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도움을 준 적은 있어도 피해를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 분이 이렇게 조심스럽고 스스로를 낮춰가며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사실 거절을 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제 자신이 너무 야속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버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누나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 싶어 그분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얼마나 막막했을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기댈 곳도 없다고 느껴졌겠지. 그 마음이 느껴지니 짠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한계를 지켜야 했습니다. 현실은 따뜻함만으로 버틸 수 없고 사랑만으로 다 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까지 신우, 아주버님, 형님 모두 개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서로 예의도 지키고 상식선에서 대화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믿었어요. 특히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혼식부터 지금까지 크게 트러블 한 번 없었던 터라우리 시댁은 다행히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로지 제 착각이었을까요? 며칠 전 신우와 통화했던 그날 이후 마음이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녀의 조심스러운 태도에 미안함과 연민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만 남았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를 산산조각 낸 건 형님이었습니다. 며칠 뒤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말투는 이미 짜증과 불만이 머리끝까지 찬 상태였습니다. 옳게, 어차피 너네도 곧 아기 가질 거잖아. 그럼 지금 회사 그만둬도 어차피 그만둘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딱 잘라 말해? 너무 섭섭하다. 말의 뉘앙스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불쾌감 가득한 짐 던지기에 가까웠어요. 그리고는 바로 이어지는 말. 형제끼리 그 정도도 못 도와줘? 딱 1년만이라는데 그걸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쿡 박혔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예의 바르고 선을 지키던 분이라 생각했는데 형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기적인 본심을 드러낼 줄 몰랐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근데 형님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네가 어머님 모시는 거 싫지 않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머님이랑 조카들까지 같이 맡아. 돈 줄게. 요즘 장남 차남 구분 없잖아. 형제끼리 나누는 거야. 그 순간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간신히 그 감정을 눌러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내는 순간 모든 책임이 저한테 덮어 씌워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딱 감정을 가라앉힌 채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 저에게 쌍욕 퍼붓게 만들어서 뭐라도 이득 보려는 건가요? 형님 자식들은 형님 부부가 책임지셔야죠. 본인이 낳은 아이들을 왜 저한테 맡기려 하세요?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아이 육아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겠다고 정하고 그래서 아이도 하나만 낳기로 계획했어요. 그만큼 저희도 양육에 신중하고 부담을 나눌 곳도 없다는 걸 인지하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어머님 모시는 건 저도 찬성입니다. 그건 충분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카들까지 맡으라는 건 무리예요. 그리고요 형님 계산 방식이 참 비상식적이네요. 제가 지금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하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돼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복직 시기도 조정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회사 그만두면
자진퇴사로 기록되고 실업급여도 못 받고 경력 단절자가 된단 말입니다. 형님이 저더러 그만두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제가 지금 벌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형님이 저에게 주셔야죠. 베이비시터 쓰는 비용도 안 되는 금액 주면서의 둘에 시어머님까지 맡기라고요? 형님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형님도 직장인이라면 이게 얼마나 무거운 선택이고 손해인지 모를 리 없을 텐데요. 그걸 알면서도 이런 말을 저한테 꺼내는 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형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한 침묵. 저는 일부러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식이 있다는 건 결국 이해해주길 바라는 쪽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참지도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형님과의 통화에서 저는 정말이지 한순간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이 그 말을 꺼낼 때의 태도, 말투, 분위기 그 어떤 부분에서도 미안함이나 조심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정말 그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마치 제가 도와주는 것이 가족으로서 마땅한 도리고 그걸 거절하면 비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모습에 저는 이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형님은 이기적인 걸 넘어서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고요? 누군가가 자신의 커리어와 미래, 생계를 놓고 신중히 고민한 결정을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제 상식으론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더는 돌려 말할 이유도 눈치 볼 이유도 없었어요. 형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어머님은 제가 모실게요. 어머님만요. 아이들은 아니에요. 조카들까지 저한테 맡기고 싶으시면 입주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시든지 하세요. 아니면 요제가 지금 직장까지 그만두고 형님 아이들 돌봐주길 원하신다면 최소한 제가 앞으로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형님이 책임지셔야죠. 평생의 커리어를 내려놓게 하는 거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따지려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최소한의 상식적인 균형선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도 형님은 갑자기 목소리가 차가워지더니 그래도 너무하네라는 말만 남기고 뚝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정말 내가 가족 간의 정을 외면한 사람처럼 들렸나? 그런 고민이 스치듯 머리를 지나갔지만 금방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전혀 틀린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형님과 나눈 통화 내용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표정이 굳더니 제가 모든 대화를 설명하고 나자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형수님이 그랬다고? 와, 진짜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다. 누가 봐도 그건 너무 터무니없잖아. 남편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너무했다며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래도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형제간의 정을 너무 차갑게 끊어낸 걸까? 혹시 내가 너무 선을 세운 걸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작부터 형님이 선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을 돌이켜보세요. 건강이 좋지 않으신 어머님 게임이 아이들을 맡기고 있었던 아주버님 댁, 그 상황부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쇠하고 심장질환까지 있으신 어머님께도 아이의 등하교와 식사, 생활 전반을 맡기다니요. 그건 돌봄이 아니라 부담과 희생의 강요였어요. 게다가 이제는 그 짐을 고스란히 우리 부부에게 넘기겠다고요? 저한테 커리어 포기하라고요? 아이 둘을 돌보면서 어머님까지 모시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저 혼자만의 생존이 아니라 저희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형님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님, 내가 뭐가 너무한 건데요? 정말 제 말 중에 한마디라도 틀린 게 있었나요?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싸움이 되더라도 그날 그 말들을 다시 마주해서 제 입장을 끝까지 말하고 싶어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한 걸까요? 아니면 형님이 정말 이상한 걸까요? 저 하나만 제정신을 붙들고 있는 건지 가끔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